이게 MZ세대다운 질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쓱쓱 이렇게 청소해. 그럼 걔 몇 개월 회사 다닐 것 같아요? 며칠. 며칠이지. 며칠 안 다녀 이런 친구들은.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여기에서 열심히 일을 할 생각이 없어. 그리고 자기가 대우받고 일을 할 생각이잖아. 그럼 어디에서도 대우 못 받아요. 아니 퇴사가 말하는 거야. 하필이면 거절을 못하고 어려운 부탁을 하기 힘들어하는 성격입니다. 퇴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요? 거절을 못하고 어려운 부탁을 대부분은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거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을 이렇게 뭐라고 하지? 상대방의 말에 이렇게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까가 제일 걱정이거든. 그래서 거절을 대부분은 못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라면 내가 항상 얘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 첫 번째, 거절해야 되고 할 마음이 안 생긴다면 그 자리에서 거절해라. 두 번째, 거절을 할 때 단호하게 거절을 하되 말을 할 때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제가 정말로 도와드리고 싶지만 지금 일이 너무 많아서 그것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요. 어떻게 하죠? 대안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못하긴 하지만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부탁은 어차피 사람들은 못해. 나도 부탁 잘 못해. 부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왜냐면 왜 부탁이 어려우냐면 사람들 누구나 다 부탁할 때는 어때? 내가 의리되는 거거든? 사람은 다 자기의 자존감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의리되면서 상대방 눈치를 보면서 우물쭈물하는 그 상황 자체를 견디기 싫어해. 그래서 부탁을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퇴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요? 어떻게 말을 꺼내든 퇴사를 하는 건 너랑 나랑 관계가 단절되는 거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누구라도 퇴사할 때 마음의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 퇴사할 때 몇 번씩 하루에 몇 번씩 고민해 봤어? 셀 수 없이 고민한다고. 누구나 다. 그렇다고 이 회사에 다닐 순 없잖아. 분명히 퇴사를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어서 퇴사를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여긴 더 못 다닐 것 같아. 그럼 어쩌겠어. 용기 내서 가서 제가 이번 달까지만 근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자기 몫이야.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거절 못하고 누구라도 부탁하지 못하고 누구라도 퇴사할 때는 어렵다. 그래도 어쩔 거야. 못 다니는데. 나도 그랬어요. 나도 회사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회사는 도저히 내가 못 다닐 것 같아. 근데 그렇다고 여기 계속 다니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퇴사한다는 얘기는 못할 것 같아. 근데 이거는 못한다는 얘기 뭔지 알아요? 아직까지 목까지 안 찼다는 얘기야. 아직 견딜만 하다는 얘기야. 못 견딜 것 같으면 이게 어딨어. 지금 당장 퇴사한다는 얘기 안 하면 죽을 것 같은데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한 달을 더 다녀야 되는데 안 그래요? 아직까지 뭔가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퇴사를 하고 싶다면 팀장님이나 내 바로 위 사수가 있어요. 보통 이 순서라는 게 있어요. 내가 있고 내 바로 위에 사수가 있고 그 위에 실장이나 팀장이 있어요. 어디나 이런 구조가 있을 거야. 요거 때문에 고민하는 거라면 사원이나 대리직급일 거라고요. 요 직급이야. 그러면 제일 먼저 넌지시 이것도 이 연애를 할 때도 헤어질 때도 우리가 약간 헤어질 것 같은데 라는 그 감을 자꾸 풍겨주면 상대방이 긴장을 하거든 원래. 그래서 헤어지자라는 말을 꺼냈을 때 상대방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오늘이 끝이구나 이러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오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 바로 어제까지 사랑해 그래놓고 오늘 헤어지자 이런 경우는 진짜 이게 또라이지. 그치? 회사도 마찬가지야. 회사도 내가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어. 그리고 못 견디겠어. 그리고 진짜 최대 아무리 해도 이번 달 말까지야. 그러면 바로 윗사수한테 먼저 선배님 사실은 제가 퇴사를 할까 생각 중인데 제가 지금 퇴사를 한다고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공백이 생겨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그거 바로 우리 팀장님이 아셔. 바로 아셔. 왜? 이 직장은 한 명이 펑크가 나는 순간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윗사수한테 얘기를 하는 순간 윗사수도 걱정이 돼. 그래서 바로 팀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팀장님도 이미 알아서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야. 그리고 나서 다음 날쯤 팀장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을 하잖아? 그러면 팀장도 준비를 하고 와. 준비를 하고 오면서 팀장도 생각이 되게 복잡할 거야. 왜냐면 상사가 되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이거든.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저 퇴사할게요는 세트야. 보통 세트예요. 다음! 우리 신입사원이나 대리직급 중에서 자기가 힘들어, 고충이 있어, 막 이런 게 있어도 평상시에 말을 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안 와요. 평상시에 문제 해결 잘해. 직장에 뭐 다른 게 문제가 없다면? 근데 꼭 이렇게 말을 안 하고 끝까지 참고 얘기를 안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평상시에 티를 안 내. 사람들이 몰라서 못 해주는 게 진짜 많은 거야. 말하면 해결되는데 못 해주는 거야. 그래서 상사는 진짜 얘가 대체 왜 그만둘까가 진짜 궁금하거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주면 얘 마음이 돌아서서 다시 채용 안 해도 되지 않을까가 포함이 된 거예요. 채용을 하는 과정도 뭐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리지. 면접 계속 봐야 되죠. 면접 봐가지고 채용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또 계속 다니라는 또 보장도 없죠. 그리고 출근을 시켜가지고 훈련을 열심히 시켰는데 또 그만두면 또 이것도 공백이라서 또 이 채용의 과정 6개월이 걸리고 7개월이 걸리고 1년이 걸리고 이런 회사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퇴사하려고 하니 자꾸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이것도 리더의 잘못이긴 해요. 왜냐면 평상시에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잘 원활하게 해서 이 사람들의 평상시에 불만이 뭔지 혹은 이 사람이 일할 때 불편한 게 뭔지를 캐치를 해서 그렇게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사실 리더의 일인데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또 이게 상호작용이야. 이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얘기를 안 하는 성격이야. 그럼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퇴사를 한다고 마음을 먹기 전에 상의를 하는 게 사실 가장 좋고, 그리고 퇴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할 때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 한마디라고 하면 이미 게임은 끝났고, 다음! 정말 단호하게 퇴사를 하겠다. 그럼 퇴사 이유를 밝히지 않고 일신상의 이유로 혹은 제가 사실은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라든지 개인 사정입니다 라고 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것도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직을 하는 회사에서 지금 이 회사로 어땠는지 전화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그 이유가 기분이 나빴어. 그럼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퇴사할 때까지 관계가 나빠지면 안 돼. 퇴사할 때까지는 잘 마무리를 하고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요거는 퇴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면 모든 리더는 긴장을 합니다. 제일 싫어하는 말이기도 하고.